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는 병자호란의 그림자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품위를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심도 깊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전쟁의 참상이 아니라 조선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결코 잊을 수 없는 국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굴복은 일시적인 치욕일지언정 인내는 결국 승리를 이끄는 지혜다라는 깊은 통찰처럼 뼈아픈 굴욕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선 왕실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렬왕후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평탄치 않은, 때로는 고독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고통과 왕실의 비극, 그리고 국가의 치욕적인 역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았죠. 오늘 우리는 그녀의 생애를 통해 병자호란의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도 돋보였던 한 여인의 숭고한 품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장렬왕후 조씨는 1616년 조선의 명문가 중 하나인 양주 조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38년 당시 23세였던 인조보다 훨씬 어린 15세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되는 영광을 안았지만 이는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인조는 1635년에 정비였던 인열왕후 한씨를 여인 후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대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던 어린 장렬왕후가 간택되어 숙종대까지 무려 50년 이상 궁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조선 왕실의 산증인으로서 격동의 시대를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불과 2년 전인 1636년, 조선은 역사상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인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2달 동안 조선 전역을 휩쓴 청나라의 대규모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조선의 고립적인 외교 정책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명나라의 쇠퇴와 후금 이후 청나라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격변기에 놓여 있었고, 조선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조선은 명나라를 하늘처럼 섬기고 새롭게 부상하는 후금을 오랑캐로 여기는 친명배금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태도는 조선의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었으며 특히 강력하게 성장하는 후금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금은 만주족의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조선에 끊임없이 신하의 예우를 요구하는 칭신을 강요하며 압박해왔습니다. 1627년에는 후금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조선은 후금과 굴욕적인 형제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조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함께 외세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명나라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1636년 홍타이지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
조선을 재차 침공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 1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조선의 수도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조선은 미처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미처 대비할 시간조차 없이 급습당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급히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으나 청군의 빠른 진격에 막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 대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천혜의 요새였지만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장기적인 포위 공격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고립된 산성에서의 버팀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병력 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량 부족이라는 삼중고는 산성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 식량과 연료가 바닥나고 병사들은 동사하거나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청군의 약탈과 사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조정 대신들마저도 좌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항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9고두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3번 조아리고 9번 땅에 찢는 이 의식은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으며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선이 청나라의 완벽한 속국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항복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특히 여성들은 환양녀라는 불명예를 안고 귀국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은 청의 막대한 조공 요구를 감당해야 했으며 세자와 대군을 포함한 왕족들이 인질로 끌려가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사회 전반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명에 대한 사대주의와 청에 대한 적개심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장렬 왕후는 바로 이러한 병자호란의 참상과 국치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암울한 시기인 1638년 인조의 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15세의 어린 나이로 궁궐에 들어왔을 때 조선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깊은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어린 왕비로서 그녀는 이러한 국가적 비극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왕실의 안정과 품위 유지가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인조는 그녀보다 20년 이상 연상이었고 이미 3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궁궐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귀인 조씨와 같은 강력한 후궁들의 존재는 어린 장렬 왕후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실에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 심지어는 장렬 왕후를 저주하고 모해하려는 사건까지 발생시켜 왕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귀인 조씨는 인조의 사랑을 바탕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으며
인조 또한 병상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효종에게 부탁할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이처럼 귀인 조씨는 장렬 왕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궁궐의 안주인처럼 행세했으며 인조에게 장렬 왕후를 모함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궁녀 영희의 자백으로 귀인 조씨가 장렬 왕후와 효종을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는 귀인 조씨의 처벌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암투와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장렬 왕후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인조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그 대신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왕비로서의 위엄과 덕목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인내심과 침묵은 당시 왕실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왕비로서 갖춰야 할 미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후궁들의 견제와 음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현명한 처신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암울한 시기에 궁궐에 들어와 왕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강력한 후궁들의 견제와 음모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렬 왕후는 한결같이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높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치욕 속에서 왕실의 존엄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왕비의 막중한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굳건한 태도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대의 혼란 속에서 왕실의 위엄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백성들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직접 정치에 관여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왕실의 안정과 품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인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과 왕실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적극적인 정신적 저항이자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수호한 것입니다. 인조 사후, 장렬 왕후는 대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녀의 존재감은 왕실 내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조용히 지내며 덕을 쌓는 데 힘썼습니다. 효종과 현종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녀는 궁궐의 어른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조용히 내명부를 이끌고 왕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의 존재는 훗날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든 예속 논쟁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이 승한 후 장렬 왕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진 격렬하고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서인 측은 장렬 왕후가 효종의 계모이므로 일련 복을 주장했고, 남인 측은 효종이 선왕인 인조의 적통대를 이은 왕이므로 사실상 적장자와 다름없으니 3년 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복상 기간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과 신하들의 충성심,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과 제야 세력인 남인 간의 정치적 주도권을 다투는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상 기간의 문제는 유교 이념의 해석 차이를 넘어 당파 싸움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장렬 왕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선 정치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정치적 격동의 시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장렬 왕후는 비로소 대왕 대비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명실상부한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숙종 시대에 이르러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비록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왕실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성품과 오랜 경험은 숙종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녀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숙종은 내명부일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는 인현왕후의 폐위와 서인의 숙청으로 이어지는 기사환국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견제 세력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장렬 왕후의 삶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과 번민을 넘어 병자호란으로 상징되는 조선의 치욕스러운 역사와 왕실 내부의 비극, 그리고 끊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한 산성에서의 굴욕적인 항복 이후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갈 때마다 인조의 정비인 인열 왕후를 조문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치를 목격하고 그 아픔을 감내해야 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국가의 존엄이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국가의 존엄이 짓밟히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린 왕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왕실의 품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인내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과 왕실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적극적인 정신적 저항이자 먼 미래를 내다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국가와 왕실의 미래를 생각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굴하지 않는 품위와 끈질긴 인내는 훗날 조선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정신적 바탕과 도덕적 용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고통과 국가의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역사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나아가 왕실의 존엄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한 사례입니다. 장렬 왕후 조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굴복은 일시적인 치욕일지언정 진정한 인내는 결국 승리를 이끄는 지혜다라는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굴욕 속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인 치욕 속에서도 끈기 있게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조선 왕실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비록 화려하게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며 후대에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렬 왕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품위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녀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진정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귀한 정신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선사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내면의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장렬 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